예,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뭘까요? 항상 부심포님이 강조하듯이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보통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어, 간혹 물려받은 재산으로 예, 건물주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지각색인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좀 많죠. 직장인들이 많을 거고 또 직장인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이제 재테크 수단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은퇴 이후에 쉽게 말하면 돈벌이 그죠? 예.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돈 문제, 경제적 문제 해결, 그죠? 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통 내가 버는 돈보다 지금 나가는 돈이 좀 많거나 혹은 나갈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때, 특히 애들이 더 커가면서 뭐 교육비가 많이 나가고 또 애들이 대학에 가면 또 교육비가 좀 크게 나가죠. 예. 지금의 지출보다 향후 미래의 지출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예측. 근데 지금 내가 버는 돈벌이는 그게 못 미칠 때 결국 저축으로 어, 그걸 메꾸거나 그건 더 벌어야겠죠.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더 잘 되면 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승장구하셔서 좀 쉽진 않지만 뭐 별도 달고 임원도 되고 고속 승진하시고 혹은 음, 직장 생활에서 사업자로 변환되는 형태를 띠기도 하죠. 근데 자영업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음식업이나 요식업, 뭐 본인이 했던 직장 생활에서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업을 음, 벌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식이 주식이 음, 초반 시드가 초반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근데 작은 시드, 작은 투자금에 비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매매 프로세스를 가지면, 음, 글쎄요, 사업도 사업 나름이지만 대박 성공한 사업이 아니라면 상장하거나 투자를 거하게 받거나 미래성이 굉장히 많거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하이테크나 뭐 정책적으로 내 밥그릇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주식 시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교육과 훈련과 수익 모델 매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 투자 대비 이익률, 뭐 우리가 ROE, ROI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예, 일반 사업에 비해서. 요즘에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물론 요즘에는 권리가 많이 없어진 데도 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권리금까지 생각하면 수억이 들잖아요. 그렇죠? 한 20년 전처럼 5천만 원 갖고 뭔가 차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거기다가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고 그러면서 날로 성장하는 성장 섹터의 산업군들이 굉장히 어, 적죠. 적죠. 예,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많이 좀 희박해지고 실제로 자영업 포함 일반 법인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특히 한국은 더 심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고 돈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그 돈으로 어, 내가 살고 싶은 삶, 그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삶,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싶은 삶,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주식, 그다음에 주식 선물, 혹은 또 지수 매매, 국장의 지수 매매, 해선의 지수 매매, 예,
이렇게 이제 그 트레이더들,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단 팬데믹 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늘어오는 추세였어요. 그 늘어오는 데에 증폭제가 된 게 바로 어, 그 HTS죠. 그쵸? 옛날에는 다 객장에 전화를 하거나 객장 가서 내 담당 중개인을 통해서 주식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주식으로 돈 벌고자 하는 어, 예비 월천, 예비 월업 어,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 많이 늘어났다. 예, 장기적으로. 근데 이런 주식 바닥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게 많죠. 태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가운데 가장 찾는 게 어, 보물지도 같은 걸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 확실한 방법 그런 것들을 찾죠. 근데 어떻게 찾나요, 사람들이? 대부분들은 돈을 안 써요. 대부분들 유튜브를 보죠. 그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서 막 새끈한 어떤 막 수익 모델, 타점 이런 게 나오면 막 흥분해요. 와, 이제 돈 다 번 것 같아. 그죠? 기초 강의조차도 이제 유튜브 전전하면서 대충 듣고. 예. 아, 캔들이 대충 이런 거구나. 아, 이평선 대충 이런 거야. 아, 다 알아, 나 이제. 다 알아. 아는데 돈이 안 벌려. 이 유튜버, 저 유튜버, 때는 이 유튜버에 꽂혀갖고 이 유튜버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어때는 벌렸다, 안 벌렸다, 벌렸다, 안 벌렸다 그래. 또, 아, 이건 아닌가 봐요. 또 유명하다는 다른 어떤 유튜버를 막 전전하다가 돈을 또 잃기 시작하고, 보통은 모투부터 시작하지 않죠. 보통은 그냥 좀 씨드를 태우면서 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예,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팬데믹도 이게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사면 오르는 어떤 그런 강한 상승장이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얘기 듣고 누가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넣어봤더니 와, 뭐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사면 쭉쭉 올라. 떨어져. 내가 산 거보다 좀 떨어져도 좀만 버티면 와, 다시 올라가 있어. 계속 오르는 어떤 추세장을 바라보면서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너무 쉽다고 여길 수도 있죠. 일종의 이 추세장에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들 많이 하죠. 예,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어떤 변곡 구간에서는 또 이전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존버 매매를 통해서 존버하면 상승장에서 이득을 냈다라는 그런 경험 때문에 손절 안 치면 언젠가 본전 온다라는 어떤 강력한 믿음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잃고 돈을 잃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해서 큰일 났다. 그런 위기감이 들 때부터 이제 공부라는 걸 시작해요. 아,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잃었구나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유튜버들을 찾아 헤매고 또 강의들을 찾아 헤매죠. 그렇죠? 음. 근데 강의를 들으면 유튜브랑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들으면 이제 이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젠 될 것 같아. 아, 이젠 뭐가 보여. 근데 하다 보면 또 안 돼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 그게 내가 그 어떤 매매 기법이나 어떤 타점, 어떤 컨셉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장이 그런 거야. 그럼 나중에 알게 돼. 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돈 번 것 같은데 사실은 장이 좋아서 반등이 나왔거나 이런 어, 추세가 나올 때 주식 기준으로는 돈을 벌 때가 많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를 시작해요. 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보이거든요. 기초가 쌓이고 이 기초대로 흘러가는 차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여태까지 막 흘려들었던 열심히 공부했던 유튜버나 강의에서 들었던 것들이 차츰차츰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제 되겠다. 근데도 이 과정이 제일 길어요. 아파트에서 그냥 우연스럽게 돈을 버는 초심자의 행운 때나 혹은 시작했다 빨리 돈을 잃거나 이런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차츰차츰 공부해가는 단계는 굉장히 지루하고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 매매는 내가 아는 것만큼 안 돼요. 오히려 들어오는 잡지식은 많아. 그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돈을 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제 매매에서는 꾸준하게 매달 수익이 생기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돈은 더 수익은 늘지 않아. 수익은 오히려 들쭉날쭉하죠. 네. 그게 변질되면 음, 순수한 공부보다도 어떤 매매 기법이나 수익 모델 타점에 대해서만 신경 써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물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물지도 뭐예요? 보물지도 누군가가 보물이 묻혀져 있는 곳을 지도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길이 표시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뭐 수수께끼, 퍼즐 뭐 이런 형태로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각자의 스타일과 어, 패턴, 매매 프로세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보물지도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죠. 스스로 이게 공부하는 거니까 위안을 가져요. 언젠가 되겠지. 근데 어때요? 이런 보물지도 하나를 찾았어. 혹은 샀어. 이 보물지도라는 거는 주식판에서는 결국은 어떤 매매 기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정말 본질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필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해. 많이 하는데 이게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물 지도를 찾았어. 뭐 유튜버에서 찾았던 돈 주고 강의를 주고 샀던 매매 기법을 샀던 뭐 검색식을 샀던 그죠? 이게 충분히 내가 유의사항을 겪고 되고 안 되고의 구분을 갖고 통계를 측정하고 이런 지루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되다가 안 되면 에이씨 안 되는가 봐.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시황의 추세가 변곡됐거나 그죠? 혹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원칙과 기준을 내가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거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원칙과 기준대로 매매하지 않으니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근데 그 구분을 복귀하지 않고 통계내지 않으니까 계속 도돌림표죠. 어떨 때 운 좋아서 또 많이 벌었다가 어떨 때 읽기 시작하면 원칙과 기준대로 손절도 안 하고 물타기 하다 보면 또 깡통도 차고 이런 도돌이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물지도를 찾으면 보물이 바로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죠. 마치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돈을 이제 막 벌 것 같아. 다 왔어 이제 이런 기분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은 견디지 못하고 보물 지도 찾아 산만리하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포기하는 건 자발적인 포기도 많고요. 결국은 깡통 차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여기에 뭔가 중요한 우리가 간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물지도는
네, 보물지도는 이런 금은보화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보물지도 이꼴 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보물은 각자 다르겠죠? 일단 1차원적으로 주식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보물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보물은 아마 돈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죠? 돈을 벌기 위한. 그죠? 또 보물이니까 뭐 금화일 수도 있겠죠. 그죠? 돈 문제에 대한 해결. 일단 1차원적으로 이게 가장 크겠죠. 지금의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닥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첫째, 돈을 벌기 위해서. 둘째, 자아 성취를 위해서. 셋째, 어떤 미션, 천직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요. 그죠? 근데 소수의, 극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정말 나는 천직을 만나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 비록 돈을 적게 벌지라도 혹은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월요병을 앓고 직장 가기 싫고 또 그 안에서 경쟁하고 밀리고 젊은 후배들한테 밀리고 명태도 보장이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언제 까딱까딱 우리 기업이 망할지도 모르고 이런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근데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장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잡이라도 얻어서 돈이 있어도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돈이 충분히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나가면서 돈을 벌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결과적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또한 넘치는 돈을 쓰고자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내가 내 자유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월요병을 왜 앓나요? 가기 싫으니까. 가면 또 똑같고 루틴 지루하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커다란 것들에 내 자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가장이니까 그쵸? 혹은 벌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뭐 그런 형태의 강압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곤 하죠.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폐업하고 싶지만 폐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많죠. 갚아야 될 돈이 있거나 그쵸? 또 이미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계약된 것들이 있거나 이것들이 얽히설키 너무 복잡하게 음, 내 마음대로 내 사업조차도 폐업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놓여지죠. 또 가족도 있죠. 가족도. 미래에 지출된 돈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는 뭐 자녀들의 교육비가 앞으로가 더 커질 경우, 또 나의 명태는 굉장히 근접해 있을 경우, 초조하죠. 그죠? 초조하죠. 남들 하는 것만큼 해줘야 되는데, 또 혹은, 어, 자녀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또 혼순이, 그죠? 집이니 이런 것들로 또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미래에 나의 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보물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돈은 하나의 수단이죠. 결국 우리가 이 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한 거고 또 가족을 위한 거죠. 그죠? 나의 자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특히 주선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지도를 찾아요. 보물지도를 찾는 행위가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물지도를 찾는 행위, 이 보물이 말씀드린 대로 뭐 돈, 시간, 자유, 가족, 어떤 안정적인 거, 뭐 다 합쳐서 돈 문제 해결 이런 건데 이게 이 꼴이 되려면 보물지도 이 꼴, 보물, 돈이 되려면 시간이 되려면 자유가 되려면 무언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왜 주식하는 사람의 95%는 망할까요? 망하는 사람 중에 또 태반은 노력조차 안 하다 망하는 경우 많죠. 공부조차 안 하다가 우연찮게 벌다가 그냥 망했고, 아, 나는 공부까지 할 생각은 없어. 공부까지 할 생각이 없으면서 계속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로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HTS를 켜면서 MTS를 켜면서 여러분들은 라스베가스에 오신 거야. 라스베가스. 도박을 하는 거죠. 계속. 확률적으로 질 확률이 높은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날까요? 왜? 이제 알 것 같은데 막 그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뭐 주식뿐만 아니에요. 주식뿐만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돈적인 관점에서 보면 95%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요. 뭐 사람의 기준치가 다 다르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90%, 95%가. 근데 이 주식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 획기적인 어떤 것들이 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 알려줬지만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결국은 내가 아는데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배웠는데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배웠는데 하지 못해. 나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대비 성과가 안 나. 갭이 있어. 나는 월천을 벌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교육비도 쓰고 나름 시키는 대로 매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 환경적으로 시간을 덜 쓰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더디 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12년 동안 통틀어서 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취업 전선에 나가면 연봉 3, 4천 받기도 힘들죠. 그죠? 평균적으로. 물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변호사 자격증을 따든 뭐 의사가 되든 뭐 의사는 더 기간이 길지만 그러고 나서 6, 7천, 1억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는 상위권이잖아요. 그죠? 연봉이. 대기업에서 6, 7천, 8천 받고 시작하는 신입들 일반적이지 않죠. 작아요. 일반적으로는 3천, 4천 언저리, 2천대도 아직도 일부 거의 최저임금 있고요. 그죠? 또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요. 좋은 일자리는 더더군다나 없고. 근데 이렇게 12년을 쏟아부어도 한 달에 400, 500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제 우리 평균적인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 이게 12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만 되더라도 굉장히 짧은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웬만한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보통 최소 2, 3년을 잡아요. 그죠? 최소. 칠수, 팔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고 나서 연봉 얼마 받나요? 5, 6천 받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주식은 어, 짧으면 뭐 3개월, 6개월 만에 월천 버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하지만 또 1년을 계속 공부를 해도 제자리 걸음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투 형태로 계속 반복하지만 잘 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 보물지도 찾아 산만리를 해요. 근데 보물지도를 찾았다고 해서 그 보물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괴리가 있죠. 그 갭이 있죠. 그 갭이 바로 뭐예요? 예, 상식적으로 보물지도가 있으면 보물지도 장소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그럼 찾아낼 능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보물을 실제로 찾을 능력. 보물이 저기 있대. 보물이 여기 있대. X 표시에. 그러면 이건 섬이고 내가 어디 다른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이쪽까지 갈 수 있어야죠. 가려면 걸어가나요? 헤엄쳐 가나요? 아니죠.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 경비. 요 안에서도 나 혼자 가서 찾나요? 아니죠. 팀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길잡이도 있어야 될 거고 가면서 노숙하면서 먹고 자고 할 음식과 뭐 캠핑 장비, 그다음에 뭐 또 만약에 암벽을 만나면 길이 막혔어. 암벽을 만나 암벽을 건너야 되죠. 건너야 될 능력이 필요한 거죠. 또한 여기 지리를 잘하는 길잡이도 고용하면 훨씬 좋겠죠. 그죠? 또 보물을 찾는다고 해도 돌아올 때도 문제죠. 그죠? 찾으면 끝인가요? 이 보물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가면 얼마 못 갖고 오죠. 팀을 꾸려서 다시 회귀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지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물지도 하나로. 주식판에서는 어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 교육받는다, 원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걸 내 걸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 과정. 그 훈련 과정을 스스로 꾸준하게 킵 고잉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각색이야.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서서히 더디게 성과가 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도 별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해도는 늘어나고 보면 다 아는데 실전에서 내가 매매하는 건 자꾸 괴리감이 커요. 갭이 커요. 이것들은 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지능의 차이, 개인적인 어떤 시간 할애, 얼마나 집중해서 킵고잉 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노력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예, 절대적인 시간 양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태도의 차이이기도 하죠. 태도라는 건 내가 잠깐이라도 짬이 날 때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실전 매매할 시간이 환경적으로 적다면 캔들런이라도 계속 해보든가. 캔들런이라는 건 이제 캔들을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내가 계획을 하고 타점을 잡아보고 손절 어디 잡고 어디쯤에서 팔 거고 이런 계획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 이미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이제 내 수익 모델을 적용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모의 연습. 물론 실제와 똑같진 않아요. 그나마 캔들런이라도 하는 게 가장 장중이 아닌 상황에서는 가장 밀도 높은 훈련 중에 하나죠. 물론 캔들런 하는 방법도 무작정 하면 더디 늘고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물 지도를 찾았으면 보물을 찾을 능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실제로 실제와 비슷하게 혹은 실제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이 매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면 안 되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쉽게 뭐 수술을 한다 그래. 수술하는 거를 책으로만 보고 우리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죠? 예.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연애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수술하는 거를 책으로 보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그 가상으로 이렇게 실제로 드라이버 처럼 게임처럼 그 앉아서 어, 하는 게 그나마 책으로 보는 건 낫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캔들런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과 훈련. 그래서 교육의 질은 뭐냐면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검증된 시스템.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이 있으면 가르쳐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게 그런 노하우가 교육이고 강의이고 매매 기법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시간 가성비 있게 이 훈련을 마스터하고 내 매매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훈련과 실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과 실전 경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보물지도가 있어도 보물을 못 찾고 매매 기법이 있어도 매매 기법대로 못 하냐면 한 가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원칙과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해요. 검증되지 않은 걸 해보고 물려서 다 망가지고. 그죠? 또 뭐 신법도 중요하고요.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매 프로세스. 결국 매매 프로세스로 남아야 돼요. 타점만 좋다고 절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울러져야 돼요. 아울러져야 돼요. 그래서 주식판에서 95%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검증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 둘째, 그거를 제대로 훈련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셋째, 충분한 그러니까 자기 환경 탓이겠죠. 내가 직장 생활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매 경험을 쌓을 수 없다. 실전장에서. 물론 이건 단타 기준이긴 해요. 스윙 같은 경우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스윙은 어차피 매매 경험 자체를 쌓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왜냐면 매매 횟수가 작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결국 검증된 양질의 교육과 제대로 된 훈련 그리고 풍부한 실전 경험 요 세 가지가 안 받쳐줘서 그래요. 안 받쳐줘서. 어, 사모님 저는 굉장히 실전 경험이 많은데도 실력이 안 늘어요. 예. 그거는 이것저것 막 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걸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똑같은 걸 계속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복기를 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하는 통계 작업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예. 여기서 굉장히 다르게 달라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월옥사관학교예요. 월옥사관학교. 로키 사단이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예. 로키 맞아요. 그 로키. 예. 권투 챔피언 로키. 그래서 로키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이 월옥사관학교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단체 강의 같은 경우 기존의 주꾸미도 그렇고요. 주선사도 그렇고 이 맞춤형보다는 집체 강의가 좀 많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따라오고 누구는 따라오지 못하고 또 따라오는 게 이해 정도를 얘기하진 않아요. 이해를 하고 훈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는 했지만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또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도 막상 매매를 할 때 배워왔던 거를 매매 프로세스화 시키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마치 이거죠. 복싱에서 원투 잽 할 때의 자세나 이런 거 책으로 다 배웠어. 영상으로 다 봐서 알아. 근데 막상 싸울 때는 마구잡이로 막 때리는 그 싸고 똑같죠, 그게. 그죠?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야. 배운 대로 하는 걸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보통은 그 단계가 안 돼요. 아는 것 따로 하는 것 따로. 여기서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월억사는 개인 맞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의 수준이 생기초냐 중고수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 그 사람의 지금 지식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그 사람의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얼마큼 알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인 가운데도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매매가 가능해요. 혹은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바쁘고 10시 반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나서 매매가 가능해요. 저는 사업가인데 자영업을 하는데 아침에는 좀 중요하니까 내가 T1 타임에 9시 한 10시 반까지는 T1 타임에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좀 힘들어요. 저는 아예 장중에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한 스윙 정도 생각하고 그래요. 저는 또 격주로 일해요. 한 주는 야간조라서 아침에 매매가 가능하고요. 한 주는 제가 주간조라서 매매를 전혀 못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환경에 맞게 나의 매매가 단타에 맞춰지느냐, 스캘핑 정도에 맞춰지느냐, 스윙에 맞춰지느냐, 스윙도 이제 중단기냐, 단기냐, 이런 거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 환경에서 내가 지금 훈련할 수 있는 나에 딱 맞는 보물 지도를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개인 맞춤 필살기인데, 요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나랑 맞지 않는 거, 나의 환경과 맞지 않은데 나는 단타 환경이랑 맞지 않는데 자꾸 단타를 하려고 하는데 괴리가 생기죠. 아는 건 많아지는데 매매 경험 자체가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훈련이 안 돼. 그죠? 아는 건 많아지는데 자꾸 아는 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캔들런이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은 단타나 이런 매매할 환경에 적합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몇 년 내에 나는 퇴직을 하고 전업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는 제가 지금 매매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할 거에 포커스를 둬서 전업에 포커스를 둔 단타를 어쨌든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환경은 스윙에 맞지만 본인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 건 어차피 스윙할 환경이지만 어차피 스윙에 내가 실투해서 돈을 넣고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태우에 나는 전업해서 단타를 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단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실전 매매 경험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단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죠.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개인의 그 수준에 맞는 데서 시작을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생초보다 초보다 줄인이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필살기 중에 전혀 주식을 잘 몰라도 주어진 조건대로만 보고 하라는 대로만 신호 뜨면 하면 돼요. 그러면 승률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승률대로 벌고 따고 벌고 잃고 벌고 잃고를 반복하겠지만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만 매매 프로세스대로만 하면 그냥 수익은 생겨요. 또 이거는 실제로 검증을 해본 결과고 예, 초보 주린이에도 해봤고 생초보도 해봤어요. 다 돼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초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 주선, 해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 다룰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끝까지 너는 선물은 무서워도 못하겠다. 주식하겠다. 그럼 주식하시면 돼요. 어차피 필살기는 주식이든 주선이든 약간의 다소한 상이함만 있을 뿐 결국은 똑같은 맥락의 본질은 똑같아요. 필살기도 똑같고. 예.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워럭 아카데미는 이제 교육 내용이에요. 교육 강의인데 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곡 구간을 찾아내는데 이제 특히 보조 지표가 많이 보고 파동의 카운팅, 그다음에 추세의 전환, 추세 확인, 추세 가속 이런 것들도 이제 보조 지표 등으로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죠. 만능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가중 추비 파괴, 캔들 거래량 이평선 요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일부 필살기는 이가중 추비 파괴 잘 몰라도 돼요. 캔들 잘 몰라도 돼요. 신호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런 매매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내가 기본적인 이가중 추비 파괴 지저스를 안다면 훨씬 더 승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음,
그래서 주식 끝판왕의 XYZ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지표와 검색식 수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수익 모델, 매매 프로세스가 바로 예, 필살기인 거죠.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 7가지에서 한 10개 정도의 필살기가 아마 오픈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계획상. 근데 요게 다 필요 없고요. 개인 맞춤으로는 딱 두세 가지 정도만 훈련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워럭 벌 실력은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워럭 아카데미에서 큰 돈을 버는 핵심 빅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승률 곱하기 손익비 곱하기 비중, 이 공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워럭 아카데미는 XYZ를 중심으로도 다루지만 특히 이가중수비 파페 중에 파동 중심이 꽤 많아요. 파동 중심이. 파동이 제가 보는 돈을 버는 관점은 주식에서 물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주식은 오르고 있을 때 올라타서 떨어지기 전에 먹을 만큼 먹고 빠져나오는 곳이다. 예, 예. 뭐 약간 전철 매매 같은 거. 전철이 순환하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탔다가 내리는데 이 전철은 계속 움직이죠, 그죠? 예. 똑같은 구간을 뺑글뺑글 돌 때도 있고, 그죠? 상행선, 하행선을 계속 왕복 반복할 때도 있고, 그죠? 주가는 계속 가지만 중간에 잠깐 탔다가 내리는. 그렇게도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음, 파동에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주가는 파동으로 움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동이 시작되는 시작 구간, 초입 구간, 끄트머리 변곡 구간, 또 확장이 된 385 확장이 되는 구간. 예, 그런 것들, 파동이 결국 핵심이다라는 게 특히나 이가중 주비 파페랑 보조지표를 같이 다뤄서 여태까지 이해했던 차트 분석의 어떤 그 안목을 아마 신세계로 느낄 거예요. 완전 개안이 되거든요. 보조지표를 교차 검증으로 제대로 알게 되면 개안이 되고 와 이렇게 매매하면 와, 돈을 못 보면 병신이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쉬운 매매 기법 필살기들이 있으니까 네, 파동 중심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파동 중에서도 변곡 구간이 가장 손익비 구간이 큰 구간이에요. 또 스윙이 가능한 구간이고 또 변곡 구간 이후에 단타 구간이 나오거든요. 예, 스윙과 단타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동과 파동의 어떤 크기, 분류 뭐 이런 것들 또 변곡 구간 알아내는 XYZ를 같이 보시면 여기서 어록 아카데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다루던 아카데미에서 다루던 기초 부분도 당연히 계속 반복 다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초가 오셔도 속성으로 빠르게 생기초는 가볍게 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보조지표랑 겹쳐지면 교차 검증이 되면 차트 분석이 훨씬 더 예리해지죠. 그리고 와, 씨, 내가 이걸 여태까지 이걸 몰랐어? 야, 2, 3년이 후회스러울 정도의 어떤 신세계를 맛보게 될 거예요. 물론 보조지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매직이 아니에요. 매직은 아니다. 100%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 지표, 이가중주비 파페에다 보조지표를 붙이면서 어떤 특정 파동, 특정 변곡 구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뭐, 호불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제대로 안 배워서 하면 뭐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가중추비 파페 아무리 배웠어도 배운 대로 매매를 못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매매를 하면 이가중추비 파페 패스트트랙 아무리 얘기해도 나한테는 남의 얘기야. 왜? 그게 나한테 돈 벌어다 주지 않거든. 왜? 나의 훈련과 나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부분들을 개인 맞춤에서 심층 훈련으로 끌어당겨줘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실투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맞춤의 필살기를 가르쳐줘도 모투부터 시작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실투로 소액부터 시작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에 내일 돈 벌 종목. 이거의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개하는데 요거는 이제 실투로 예, 추적을 하거나 기다렸다 매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승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물론 당연히 손절 나와요. 예, 손절이 안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타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과 주선 종목 위주로 하고요. 가끔 해선도 나갈 수 있어요. 지수 매매 자꾸 나갈 수 있고 또 스윙과 단타를 병행해요. 그렇지만 스윙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타점이 안 나온 걸 막 들이진 않아요. 예, 고르고 골라서 드리니까 아마 VIP 가이딩 후보군에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승률이 높고 해볼 만한 것들 위주로 예, 나갈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중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매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VIP 가이딩에서 많이 다루는데 음, 그것들 중에 또 추려서 예, 그런 집중 추적 종목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다이버전스나 프랙탈 다이버전스 또 거기에 까다롭게 어떤 교차 검증을 통해서 집중 추적 종목이 나오면 그건 1년 벌 거를 막 3분의 1, 2분의 1까지도 벌 수 있어요. 음. 기억나시죠? 제가 1억짜리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단기 과열 관련된 매매 기법까지는 아니어도 컨셉을 설명드리면서 그때 어, 하이크 코리아 예, 종목을 드렸죠. 그때 블루스카이님만 그거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매하셔서 1억 이상 버셨죠. 그죠? 석 달 만인가요? 그때 한번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카톡으로. 예.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그 집중 추적 종목으로 그것도 주식 선물도 아니고 주식으로. 그죠? 예. 그런 사례가 나와요. 또 주선사에서 우리가 다뤘던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집중 추적하는 종목으로 예, 엄청난 수익 인증이 릴레이가 계속됐죠. 예,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좀 빠르게 넘길게요. 예. 그래서 철저한 개인 맞춤형 과외는 될 때까지 킵고잉이 컨셉이에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일단 이게 1번 필살기가 있거든요. 1번 필살기는 연습용 필살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승률 관점이 아니고 매매 프로세스를 익히는 습관 차원에서의 필살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거래일 내에 한 600좀 안 되게 예,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예. 진짜 이건 기계적 매매예요. 막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매매 횟수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승률 체크를 해봤을 때 하란 대로 하면은 어, 80 몇 프로 나와요. 85%? 80% 내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하라는 대로 걸어두면 손실이 많이 안 나와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연습이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 맞춤형이기 때문에 또 주식 지식이 없어도 되는 필살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작하실 수 있다. 범위는 주식과 주선, 해선 전부 다르고요. 해선의 경우는 정기적인 건 아직 아닌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필살기를 익히시고 난 다음엔 비정기적으로 실제로 해선 장중에 물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어떨 때는 중요한 지수 발표 때는 새벽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실전 매매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 필살기를 가지고. 예, 필살기가 이제 한두 가지가 섞일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비정기적이지만 해선은 이제 같이 매매하는 형태로 해볼 수 있고 해선에서 만약에 매매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스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커다란 컨셉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물 지도를 갖고 보물을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 너무 과해서 우유부단해지고 선택이라는 걸 못해요.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나름 유튜브를 막 떠돌아다니면 옵션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뭐. 근데 이거 안 되면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하게 내가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살짝 맛배겠다가 이거 안 되네? 왜 당연히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필살기 매매 기법엔 유의사항이 가장 중요해요. 유의사항이. 100%짜리는 없어요, 절대로.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조금 해보고 안 되는 거야. 그럼 포기하죠. 다른 옵션, 또 다른 옵션. 계속 보물지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 선택을 못 해요. 선택을 못 해. 우리 주꾸미에서도 계속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타점과 주꾸미 9개 타점 비롯해 주선자 타점들이 많으니까 선택을 못 하고 우왕좌왕 하는데 반년 이상 걸리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환경과 스타일, 성격, 그리고 과거를 봐서 어, 사무장이 답정남이 되드립니다. 답을 드릴게요. 정답을. 그래서 최소한 2달? 솔직히 1달 정도는 바로 성과가 나오거든요. 예. 주선사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걸 느꼈을 거예요. 계속 주선사 강의만 듣고 주식에서 주선으로 못 넘어오시다가 막상 주선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 추적하고 하이닉스 추적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는 100만 원은커녕 수십만 원 벌기도 힘들었던 분들이 주선으로 넘어가면서 인증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주선사로 와서 주선하시는 분 중에 하루에 100만 원 못 찍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매매를 띄엄띄엄 하시는 분 빼고. 그래서 주선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1달 내지 2달 정도면 성과가 팍 나오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쉬워요. 거기서도 선택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 워럭사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물론 강압적인 어떤 답을 줘서 그걸 강요하진 않아요. 당연히 상담 과정이 있고 당연히 최적의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필살기라는 거는 타점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칙과 기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수익 모델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매 프로세스예요, 매매 프로세스. 이게 돼야 돼요.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도 수익을 못 내는 건 수익 모델이 매매 프로세스화 되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 모델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린다는 걸 알아. 배워서 알든 경험으로 알든 본인이 찾았든. 근데 매매를 그렇게 안 해. 신호를 파악하고 이 신호에서 내가 타겟으로 잡을 이 타점 구간에 예를 들면 저희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박스 긋고 집중을 하고 타점을 잡아서 걸어주거나 변곡이 일어날 때 빠른 집중력으로 순발력 있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타점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보통. 물론 이제 그럴 수 없는 환경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매매 프로세스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 특화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 과정인데 1년 동안 약 7개에서 10개 정도가 오픈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중에 1인당 평균 자기 맞춤 필살기로 두세 개 정도를 순차적으로 마스터해 가면 정말 걱정 끝. 예, 진짜로. 이미 뭐 주선사에서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해주셨고 필살기 아니어도 검증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끝판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이제 신법하고 계좌 관리하고 이제 필살기 관리. 필살기 관리라는 건 이제 초반에는 없고요. 초반에는 심층 훈련만 있고 필살기가 여러 개가 될 때 내 환경에 맞게 어느 때 뭘 쓰고 어느 때 뭘 쓰고가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경험이 필요한데 경험 이전에 이제 코칭이 좀 필요한 거. 코칭이 있으면 훨씬 더 매끄럽죠. 본인이 깨닫는 것보다 본인이 경험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다음에 계좌 관리 파트는 아실 거고 이제 신법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킵고잉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시법 심리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주꾸미나 주선사 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킵고잉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동료라고 생각해요. 동료.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저랑 이제 부심포님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뭔가 취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명확하게 지적해드리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본인은 몰라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심층 훈련이 되고 나서는 일정 부분의 어떤 교정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본인의 수익 모델이나 매매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이 있어요. 예, 이미 뭐 하루에 1, 5천만 원 하시기도 하고, 잘하시는 분들 많죠. 뭐 다고자님, 사라봅시다님, 뭐 로제님, 타요님 많죠. 예, 버디세오님 뭐 많아요. 난부자다님 뭐, 많으신데 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필살기 때문에 매매 기법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는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XYZ가 어떤 신호를 발견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노력이 좀 덜 들고 처음에는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가 살짝 근데 그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금방 해결이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필살기 변형적인 부분이죠. 예. 그랬을 때 적응해가는 단계, 내 수익 모델, 본인이 갖고 있는 수익 모델과 XYZ가 만났을 때 음, 교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더 부가적인 게 생긴 거니까. 예. 그랬을 때 요거를 교정하고 수익 모델을 더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예, 그런 게 이제 개인별로는 원포인트 레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아까 강조드렸듯이 3개월은 좀 굉장히 맥스로 잡은 건데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매매를 전혀 자주 못하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3개월 내지 혹은 그 이상이 갈 수도 있죠. 매매 자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단타 필살기가 아닌 다른 형태로 극복이 되면 되겠죠. 그죠? 사무장 시나리오 종목이나 스윙 종목, 그죠? 그 필살기 중에 스윙 형태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대신 매매 횟수가 작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전업이 가능하고 또 전업 내지 반전업 혹은 근무 중 일정 시간 이상 뭐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이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어쨌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 그때그때 필살기를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러신 환경적으로 좀 열악하신 분들 포함해서 전업의 경우는 전업의 경우는 진짜 일본 필살기 같은 경우 매매 회전율이 되게 매매 수가 많아요. 일부러 많아요. 왜냐면 매매 프로세스를 내 습관으로 다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승률 중심의 필살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손익비랑 승률 관점에서 정말 짧게 끝내는 거라 초스캘핑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매매 프로세스를 내 습관화시키는 위한 이런 건데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빠르면 한 달 내에 나와요. 한 달 내에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또 시드가 실투 같은 경우 시드가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런 XYZ와 파동 중심, 파동과 변곡 구간 중심, 그리고 플러스 필살기 중심의 교육을 받으시면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블레이쇼님이 이제 돗자리 까시라고 몇 번 많이 농담처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 실력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돗자리를 깐다고 해서 100%는 아니잖아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나리오가 구성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변곡 구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선택 부분은 그래요. 선택 부분은 어, 음, 매매로 당연히 버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라는 혹은 주선 포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자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강의도 되고, 가이딩 리딩이 되고, 또 본인만의 특별한 매매 기법 형태로 뭐 수식, 검색식 제작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또 결과적으로 매매 기법이 돼서 판매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벌면 됐지. 뭐 그 가외 걸로 뭐 벌 이유가 있어?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매매는 이 매매와 매매가 아닌 것 똑같은 주식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음, 달콤함이 느껴져요. 네,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매매는 내가 노동하는 거. 물론 이런 부분도 초반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죠. 그죠? 강의나 가이딩, 매매 기법, 뭐 이런 책자 이런 것들은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인생에서 음,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이유에서든 몸이 아프든 그죠? 누워만 있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나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 일단 매매 환경에 좀 부적절한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외에 있거나. 그죠? 그런데도 돈은 계속 들어와. 돈은 계속 벌려.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건 선택이니까 본인 예, 여하에 따라 요 부분들은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 파트너십 형태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이 강의는요. 강의는 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주선사 1년 이후에 강의에 대해서 기획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있는 강의들도 사실 충분히 뭐 제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음, 좀 돌아오는 강의였고요, 솔직히. 주선사, 주꾸미 특강, 솔직하게 얘기하면 보조지표 빼고 강의해야 되니까 굉장히 갑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조지표가 아닌 정말 생으로 이가중추 파페 캔들거리랑 이평선으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주가의 길에 나오는 모든 매매 기법, 본질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조지표는 딱 보조지표니까 마치 이거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걸로 대장금이한테 어, 맛을 보라고 했는데 간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간맛을 느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장금이 뭐라 그래요? 간맛이 나니까 간맛이 난다고 하지. 뭐 간맛을 특별하게 묘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에 직관적으로 어, 보조지표상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인 원리로서 보조지표를 싹 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저한테도 공부는 많이 됐어요. 저한테도 공부는 되게 많이 됐어요. 예.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했고 이 본질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더 필살기나 보조지표 XYZ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강의들은 좀 돌아가는 매매들이 좀 많았다. 애써 돌아가는 강의들이 많았고 여기서는 좀 직설적으로 제 자식이 이제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크면 어, 빌려줄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 아들들한테 물려주기 위해 이 강의를 기획합니다. 예, 기획하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강의는 기간 내 강의 수강으로 한정 짓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구 수강, 평생 수강 형태로 해서 예,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워럭으로 거듭나실 거고, 그죠?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걸 잘 가르치는 건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 가르칠 수는 있지만 잘 가르치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다. 사람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자녀한테 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월억사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만드는 거니까 예, 그 정도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의 강의가 될 거다라고 예, 좀 강조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예, 예. 그래서 음, 예. 워럭 아카데미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필살기 부분 맛배기 보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워럭 아카데미에서 주로 XYZ를 다루는데 이 XYZ의 기본 공식, 법칙은 뭐냐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예,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승률이 높아야 돼요. 아니면 승률이 낮으면 손익비가 높아야 돼. 그죠? 그리고 비중이 실려야 돼요. 이게 주식으로 돈 버는 가장 핵심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주꾸미와 주선사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건 뭐죠? 승률. 그죠? 승률 80% 이상까지 끌어당겨라. 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필살기를 보면 승률이 요 근방이지만 손익비가 높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필살기는 반드시 승률만 높아서 필살기가 아니고 손익비가 높은 마치 배수진 매매 형태의 필살기가 꽤 많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승률값이 일반적으로 90% 넘어가는 이 필살기보다 좀 낮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시스템으로 극복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기계적인 진입과 기계적인 손절, 짧은 손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승률이 받쳐줘요. 그래서 한 번 이익이 나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보조지표에 예, 뭐 단순한 기능도 있으니까 예, 손절, 익절, 기계적 손절과 익절은 기계적 익절 플러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할 익절이죠. 분할 익절 형태로 수익 극대화까지 예, 요런 형태, 요런 형태고 그리고 아무리 승률과 손익비가 뭐 날고 날아도요 비중을 단주로 하고 1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면 절대 돈 못 벌죠. 그죠? 결국은 비중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비중을 강제적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선물 부분이죠. 그죠? 예, 주식은 한 주 살 수 있지만 예, 주선사 종목들은 대부분이 대형주고 대형주면 주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한 계약이 10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비중이 실리게 된다. 거기다가 레버리지가 또 있죠. 예, 그래서 주선이 돈 벌기가 더 쉬운 거예요. 특히나 승률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왜? 주식에서는 비중 올리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보러 한 방에 비중을 못 넣으려요. 보통. 원래 비중을 늘렸던 사람은 다시 갈 수 있는데 비중을 늘리는 단계가 되게 지루하다. 지루하다. 내가 승률이 나고 제대로 된 매매를 해도요. 제대로 된 돈을 버는데 경우에 따라서 5년, 6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비중을 못 실으니까. 비중을 못 실으니까. 그럼 비중을 못 실으면 수익률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수익률로 흔하게 먹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으면 괜찮죠. 예. 근데 단타 치면서 10%, 15%를 매일매일 먹는다는 거는 어, 글쎄요. 제가 볼 땐 과한 욕심이에요. 과한 욕심. 스윙도 아니고. 음, 어쨌든. 예, 그래서 비중업 관련해서는 승률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필살기에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손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예. 왜냐하면 손절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거니까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파동과 변곡 구간 이걸 또 스크리닝하는 XYZ가 있고요. 이 파동 중심의 강의가 될 거다. 미리 예고를 드릴 수 있고 이 파동의 시작과 초입 요 부분이 이제 수익 극대화하고 손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세 변곡이 일어나는 지사접한 그 근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RSI 뭐 프랙탈 다이버전스가 나오든가 상승 다이버전스 예, 이런 게 나온다든가 그리고 다이버전스의 교차 검증 예, 이런 형태 그리고 외쌍이 아니라 쌍바닥류 형태의 다이버전스
거래량 포함. 상위 차트에서는 이제 추전 양봉이 나오고 돌아 나가겠죠. 예. 아무튼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수익 극대화, 타점이 굉장히 저점인 거죠. 배수진 매매에 가깝고 그런 음, 그런 필살기들. 그다음에 파동이 끝과 변곡 구간. 요것도 결국은 파동의 끝이라는 건 파동의 반대밭 파동의 시작과 같다는 거죠. 그 위에 거하고 음, 같은 맥락도 있어요. 변곡 구간이라는 게. 근데 초입이라는 거는 결국은 파동이 크게 나오면서 생기는 거고 지사접한의 어떤 배수진 매매는 정말 손절이 짧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저스 맥점, 그다음에 기계적 진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파동의 시작과 끝을 예측하는 방법들이 이제 XYZ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파동의 특성상 파동이 상위 차트, 하위 차트가 이렇게 겹쳐요. 이런 부분이 되게 헷갈리고 어려워요. 파동이 중첩되고 증폭되고 이거 하거든요. 저는 이제 파동이 강약약강, 뭐 강약강, 강강약, 뭐 강강약강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구분과 예, 골키퍼 3파, 떼굴떼굴, 고맙슈 뭐 이런 과거에 배웠던 것들도 같이 파동이랑 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외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순매수의 알고리즘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보조지표들이. 그러면서 추변이죠. 이 추변 구간, 변곡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음,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 예측하고 기다렸다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가면 돼요. 이게 정말 큰 메리트예요. 안전하게는 혹은 지사접한에서 여러 교차 검증 확인하고 걸어두는 매매. 예, 손절 구간이 굉장히 짧죠. 예, 대신 타점을 놓치지 않아요. 걸어두면 손절 짧게 잡고. 그렇지만 수급이 들어올 때 타점을 내가 집중력 있게 찾아서 매매한다라는 건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고 비중이 안 실리는 경우도 있죠. 원하는 만큼.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예,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지표는 XYZ는 보조지표와 검색식 수식인데 중요한 건 교차 검증이에요. 교차 검증이 안 될수록 승률이 떨어지고 교차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특히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파동과 지저스 그리고 이런 XYZ를 통해서 결국 신호매매 형태의 필살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워럭 아카데미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필살기 수익 모델이 있다 잠깐 보실 건데 승률이 높은 것들이 있고 승률이 조금 평균적으로 떨어지지만 이제 어, 손익비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타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로 나뉘고 단타와 스윙 이렇게 또 나뉘고 스캘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 스위칭 기법. 이 스위칭이라는 게 손절을 포함해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틀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비중을 진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칭 자체는 손절을 포함하고요.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손실 부분이 이익이 전환되는 요거는 이제 같은 종목에서 매도 매수 스위칭 형태로 이뤄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손실이 이익 전환으로 되는 건 얼마 전에 다고자님도 보여주셨죠. 지수 매매에서 손실 장 초반에 난 거를 결국 플러스 전환했다고 하는 톡을 봤는데 이게 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결과적으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확실한 수익 모델과 매매 프로세스 필살기가 있으면요. 손절 부분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게임비니까. 게임비 주고 이걸 이익으로 전환하는 경험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아요. 신법이. 예. 그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롱런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리, 휩소쌍봉이나 휩소쌍바닥 자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버전스, 프랙탈 다이버전스, 외쌍 다이버전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이버전스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지표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이 들어갈 거고, 파동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파동 구분, 그다음에 파동 구분에 따른 맞춤형 필살기,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되고, 어,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 종목, 시나리오와 타점. 여기에는 스윙과 단타가 포함이 되고요. 이 주식에서는 이제 주도주 중심의 종목 선별과 타점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눌림 타점 같은 경우 황금강산 선별해서 타점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공이 돼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아마 밤, 밤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주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추적 종목, 예, 종목과 종목의 시나리오와 이제 타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선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등시 매도 나올 때 강력 저항 구간이 있어요. 제가 주선사 때 이제 주로 봐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근데 이제 안 바뀌어요. 이런 거는 한번 세팅을 다 해두면 거기가 이제 돌파가 나왔던 저항 맞고 떨어졌던 시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강력 매도 타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 추적했다. 이거는 날로 먹는 거예요. 진짜 누워서 떡 먹기 식의 매매니까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꼭 수익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선에서 이제 나가리 차트 나올 때 쌍봉 매도 강력한 저항 매도 이런 거 좀 약간 단기죠. 이 위에 나온 거는 약간 일봉상 형태를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중기분봉상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기분봉 단기 있으면 그래서 주로 집중 추정 종목보다는 이 나가리 차트들은 우리가 안 보던 종목일 가능성이 있어요. 강력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섹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보는 종목들일 건데 간간히 근데 이제 나가리 차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삼성전기가 완전 나가리 됐죠. 그죠? 물론 아래 꼬리 다음날 길게 달긴 했는데 예, 그런 나가리가 한번 난 종목 그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추적해서 제공해 드릴 거다. 네, 지수 매매와 해선 매매 있는데 지수 매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이진 않아도 일단 강력 지저스 맥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차트 분석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변곡 구간 정도에서의 타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를 드릴 수 있어요. 지수 매매 요즘 많이 하시죠? 지수 매매로 종목이 메리트가 없을 때 지수 매매, 해선 매매로 쏠쏠하게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시는데 필살기 중에 지수 매매, 우리 코스피 200 형태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거기부터 시작인데 이게 타점이 많이 나와서 예, 연속 필살기, 1번 필살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드리는 것들은 이제 장중에 주꾸미에서 이제 어, 주꾸미에서 혹은 요 월업사 톡방에서 일부 좀 가이딩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들을 볼게요. 이제 스윙 모델들을 깊은 설명은 아니고 그냥 보세요. 여기 지금 요런 이 형광색, 녹색, 검정색, 여기는 자동 지저스예요. 뭐 어려운 수식은 아닌데 자동 지저스 형태로 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저스를 잘 못 그리거나 지저스를 잘 깜빡깜빡 잊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수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장기적 멀리에 있는 어떤 지저스들도 여긴 안 나오지만 여기가 지저스 구간이거든요. 그죠? 그 자동 지저스 수식을 드리니까 이게 이제 수익 모델 필살기 중에 하나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런 예, 신호들이 있는데 이 신호들은 예, 사용법이 좀 있어요. 사용법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거는 지사 접한 관련된 필살기예요. 예.
자동 지저스가 나오고요. 자동 지저스 나오고 또 우리가 주선자에서 배웠던 쌍봉매도 있죠. 쌍봉매도. 예. 이런 것들이 어, 한결 간편하죠. 그죠? 내가 눈으로 봐서 확인해서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놓칠 가능성이 많다. 예, 이건 보통 3분봉, 1분봉, 틱봉 형태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저점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져서 매매하기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매매하는 방법은 걸어두는 매매 방식도 있고 확인 후 매매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3분봉이나 타점이 좀 많지는 않고요. 여기도 쌍바다, 여기 휘소쌍봉, 그죠? 이거 신호. 그 다음에 요게 강세 부분이 있어요, 강세. 예. 그래서 요 강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어떤 거구나라고서 좀 이렇게 감을 좀 보시면 돼요. 예. 요것도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필살기인데 이게 이제 지사접한 이가중첩 파패를 알면 좀 더 추가적인 타점이 나오고요. 나오고 아니면 갖춰준 대로만 해도 수익 극대화는 이런 매수세 우위 구간이 끝날 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일부 분할 입절해가면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 극대화로서 보조 지표가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적이에요. 네,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봉마다 수치가 달라요. 보조 지표가 조금씩 상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기 분봉과 단기 분봉의 수치가 다르고 달리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워서 하세요. 꼭 배워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힙소상봉 형태로 나오는 형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꽤 많이 나왔죠. 예. 미장 같은 경우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장 초반에 계속 변동폭이 큰데 이 쇼박스추를 만들 때 그때가 지사접판으로 이 매매를 할 때 어, 꽤 수익이 잘 나요. 잘 나요. 미장 같은 경우는 한 계약으로 장 초반 한 1시간 반, 한 계약만으로도 이런 지사접판으로 뭐 800, 1000 정도까지도 낼 수 있어요. 한 계약으로. 이 지사접판의 변동폭이 미친 듯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손절 잡을 때 손절이 자동 스탑로스가 들어가죠. 그런 형태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수든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지수 매매를 중심으로 놓은 건 뭐냐면 지수 매매가 타점이 더 많이 나와요. 종목보다. 종목보다 타점 횟수가 많다. 타점 횟수가 많은 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필살기를 계속해서 내가 필살기를 쓸 때의 매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빠르게 습득하려면 내가 이걸로 수익을 내고 수익률을 얼마를 내고 승률을 얼마나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승률이랑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매매 프로세스대로 내가 계속해서 이게 내 습관으로 굳혀지면 그러면 끝이에요. 쫑이에요. 그것만 익히면 매매 프로세스상 그것만 익히면 어떤 매매를 해도 예, 완전 바뀌어요.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잔소리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남들을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매매 프로세스 상에 있는데 자꾸 타점이 나쁠 수도 있지만 타점은 그닥 많이 차이 안 나요. 남이 하루에 5천만 원, 3천만 원 벌 때 나는 막 어떨 때는 몇백 벌었다가 몇 천씩 꼬라박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점 차이가 있나요? 수익 모델 타점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걸 배웠는데? 아니요. 매매 프로세스 상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갭이 생겨요. 근데 제가 주점사에서 그토록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죠. 그죠? 왜? 어떻게 고칠지 모르니까. 그죠? As is to be gap problem solution. 알려줘도 하나요? 사용하시는 분 몇 분 없죠. 그죠? 프레임인데.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개인 맞춤에서 다 잡아줘요. 다 잡아줘. 그래서 고질병들 이런 거 다 고쳐질 겁니다. 확실하게. 예.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매매법이에요. 이거는 틱봉상에서 예, 본 거고요. 틱봉상에서 예. 이게 이제 이 요거 장기 그거거든요. 장기 지저스예요. 굵으면 굵을수록 이게 이평이랑 같은 색깔로 제가 만든 건데 예, 그러면서 예, 타점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이걸 다 먹진 못하겠죠. 분할 익절을 해 나가면서 대신 어, 내가 어디까지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될지를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보조지표가 수익 극대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매수세 우위 구간 동안은 홀딩이야. 홀딩이야. 근데 주가 위치에 따라서 3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스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홀딩이죠. 여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 기법은 간단해요. 그냥 지사접판이에요. 그죠? 예. 변곡 구간은 여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볼린저 밴드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도 나왔을 거고 여기서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쌍바닥 생기는 타점이에요. 예. 이건 알면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쌍바닥 타점이라서 지사접판에도 이제 이게 알면 타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매 수가 굉장히 많은 이것도 매매 프로세스를 익히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매매 수는 이게 제일 많아요. 매매 수가 제일 많은데 어떤 신호를 보고 약세와 신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약세와 신호. 약세와 신호. 이 추세에서는 매도만 하죠. 그죠? 지금. 왜냐하면 이거의 상위 차트가 매도세 우위 구간이라서 그래요. 매도만 치죠. 매수 신호가 뜨는데도 그죠? 매도만 치고. 중요한 지저스 자리에 변곡 구간 추변이 일어나는 여기는 아직 추변인지 모르지만 추변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만 해요. 그죠? 네, 여기도 이제 틱봉상에는 계속 매수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홀딩 자리, 수익 극대화 구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수익 극대화만 배워도 지금 버는 거에 한 배 반, 두 배는 벌어요. 여러분 타점 좋으신 분들. 하고 아무거나 수치 돌려서 써보지 마시고요. 맞는 걸 해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하방에서 계속 퐁당퐁당이었고, 이거는 상방퐁당퐁당이죠. 그죠? 상방퐁당퐁당. 예, 여기서 추변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아마 다이버전스가 났겠죠. 났을 테고, 예, 돌아 올라가면서 추변에서 계속 퐁당퐁당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강세와 신호를 보고 해요. 강세와 신호를 보고. 대신 추세의 구분이 필요하죠. 추세의 구분. 이거는 이제 상위 차트에서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예,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예, 이 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 대박이다. 그죠? 거의 4포인트죠. 4포인트. 음, 가까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신호매매거든요. 신호매매. 그래서 이, 요런 초박스추에서의 매매, 그 다음에 반등, 여기는 보시면 매수는 매수는 보통 끝점이에요. 그죠? 추세가 퐁당퐁당이 나오기 전에는 반등해서 여기는 다 매도만 치죠. 그죠? 이런 형태의 되게 간단해요. 매매 기법 필살기가 굉장히 간단한데 중요한 건 좀 일부 교육만 간단하게 받으면 음, 초보자도 만약에 전업의 경우는 한 달만이면은 월천 이상은 확실히 찍어요. 전업이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손절 날 수 있죠. 손절 나죠. 손절 왜 안 나? 근데 손절 구간이 짧아요. 손절이 일단은 두 틱, 세 틱, 네 틱, 이 정도로 잡거든요. 예. 익절도 크게 많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홀딩 부분만 이제 수익극대화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매매예요. 그래서 이 매수 타점 구간을 보면 명확하죠, 신호가. 여기 지사접판에서는 이제 예. 여기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니까 쌍바닥 자리니까 매매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보조지표 형태를 띄면서 여기서 추변이 되는 거죠. 추변. 어떻게 돼요? 예, 1파, 2파 조정해서 올라갈 때에 보조지표의 매수세 우위 구간, 하방일 때, 매수세 우위 구간일 때, 그다음에 상승 목표치가 여기인데, 상승 목표치 전에 이런 하락 구간.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매도만 치죠. 매도만 치죠. 그리고 이런 하방에서는 요 구간 동안 홀딩인 거죠. 이렇게 홀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주선 종목이에요. 주선 종목.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단타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위 차트와 하위 차트를 구분한 건데, 이렇게 상위 차트에서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쌍바닥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매수세 우위 구간 자체에서의 눌림 후 반등이에요. 요 반등세에서는 뭐 한다? 퐁당퐁당이죠. 이 퐁당퐁당인데 신호가 있죠. 요거는 강세 중심 매매가 아니고 이제 신호 중심 매매로 퐁당퐁당 계속 치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다이버전스는 여기랑 여기랑 보면은 요보다 하위 차트에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다이버전스 매도. 이 단타죠. 매도 단타죠. 이 역추세 매매예요. 추세는 상방인데 역추세로 매도를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역추세 매매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구간은 요 상방 구간만 해당이 됐고, 요 매도가 여기에요, 여기. 여긴 거고. 그리고 요 이후에 여기에서 매도 타점이 나는 여기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안 나온 거죠. 반쪽만 나온 거예요. 이제 좀 필살기가 좀 정교해지면서 교차 검증이 필요한 게 있고, 굉장히 심플한 게 있어요. 그냥 신호 보고 하는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단계별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게 상위 차트고요. 이게 하위 차트예요. 이게 틱봉인데, 이 퐁당퐁당 중에서도요, 요거 다른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추세가 음, 역방향으로 날 때, 그러니까 상방이죠. 상방인데 아주 단기적으로 눌렸다 돌아나가는 자리들이에요, 여기 다. 여기에 다 타점인 거죠, 여기 다. 여기에 신호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신호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호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 구간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세 우위 구간이죠, 그죠? 이게 퐁당퐁당이 가능한 건 상위 차트에서 추세 변환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또 보조지표, 요거 일단 상위 차트 포함해서요. 이걸 보고 하니까, 어, 이거 상위 차트의 추세와 이것들을 같은 추세로 보고 하니까, 이런 퐁당퐁당이 손쉽죠. 보조지표로도. 물론, 이거는 좀 약간 순발력이 필요해요. 이게 1분봉 차트가 아니고 틱 차트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1분 이내에도 이런 변곡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음, 이런 것들 다 손절 칼같이 짧게 잡고 가요. 예. 그래서 손절 틱이 두 틱, 세 틱? 두 틱, 세 틱이면요. 코스피로 보면 두 틱이면 한 틱 손절일 때 얼마죠? 손실 금액이 약 16,000, 17,000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두 틱 손절 날 때가 한 3만 원. 그죠? 세 틱이 한 4만 원. 예. 그래서 한 4, 5만 원 손절 잡고 들어가는데 먹으면 손익비가 더 좋죠. 그죠? 이 손실 대비 손익비가 어, 홀딩도 되고요. 이 추세 초입 같은 경우는 홀딩도 되고 그러니까 손익비가 굉장히 높아요. 퐁당을 하면서도 퐁당퐁당할 차트를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틱봉에서도 이렇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필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기분봉상 스윙이에요. 스윙. 중기분봉상 스윙 매매인데, 요런 추세 구간에서 스윙을 해도 되고요. 스윙을 해도 되고, 이게
며칠 가요. 이게 보시면 봐요. 여기 종가죠. 하루, 이틀, 3일, 3, 4일 정도의 천냥봉부터 잡아내는 거예요. 천냥봉부터. 그래서 이제 자주 매매가 좀 자주 하기 불편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스윙 형태로 끌고 가면 되고, 중간중간에 전업과 스윙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은, 예, 하나는 홀딩 수익 계좌를 갖고 있고, 하나는 파동을 계속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상승 구간에서 요 타점들은 어디서 잡냐면 단기 하위 차트에서 잡아요. 하위 차트에서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잡고 네, 상방에서는 고점, 고점 패턴 나오고 쌍봉 나오죠. 고점 패턴 나오고 빠질 때는 이제 매도로 매도로 접근하고요. 매도로 접근하고 다시 여기서 보시면 요 저점에서 한 몇 호가 차이 안 나죠. 예, 두 호가, 세 호가 차이 나고 휩도 쌍바닥으로 들어 올리죠. 그죠? 들어 올리는데 요 구간은 매도세 우위 구간이니까 침체 구간이니까 지켜보고 쉽게 보면 약간 정돌지처럼 박스 돌파 지지에서 추세 전환, 매수세 전환이 된 걸 보고 다시 매수를. 그리고 갭 떠서 저항 지지. 그리고 나선 뭐예요? 추세선. 이런 거는 이제 이가중 추비파폐 부분을 추가시키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타점과 훨씬 더 음, 유리한 유리하죠. 그다음에 일단 홀딩 부분이 그냥 홀딩해도 되고요. 홀딩해도 되고 추세선 묶고 이 저점 높아지고 신호 나올 때마다 하위 차트에서 신호 타점 보고 들어가면 되고요. 상위 차트에서는 이미 추세가 이제 색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SOE 구간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자동 디저스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는 다 지우고 중장기니까 중장기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응? 중장기 디저스만 표시를 해 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타점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목을 막 롤링하면서 보내요? 그렇지 않죠. 이런 종목은 어떠겠어요? 사무장 내일 돈 벌 종목 시나리오나 이런 추적 종목으로 드리겠죠. 타점을 그죠? 음. 이런 세부적인 퐁당퐁당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 차트에서 하시면 되고 스윙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걸 잡아서 스윙을 하면 되죠. 근데 내가 스윙이 이틀 갈지 3일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분할 익절을 해야 돼요. 분할 익절하면서 일부 나머지 것들은 좀 홀딩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음, 스윙이 있다. 또 맞춤 형태로 스윙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형태의 필살기들이 주어질 수 있고 또 시나리오 종목 타점 제공해서 받아보시면서 실투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일봉이거든요. 이건 일본 같은 경우 일봉은 이제 스윙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예, 좀 명확한 타점이 형성되고 물론 이거는 매도세 우위 구간 전에 여기 지저스 구간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첫 음봉이고. 예. 그래서 요 매도세 우위 구간 동안 홀딩을 해요. 스윙 같은 경우. 이건 24거래일 정도 홀딩을 해서 한 17% 수익권이 나오죠. 그죠? 수익은 뭐 어쩔 수 없죠. 수익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에서 뭐 적당히 익절하고 다른 종목 할 수도 있는 거고 파동을 어느 정도 끊어 먹을 수 있는데 전부 오릭절하면 파동 끊어 먹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 중간에서 끊었고요. 여기 파동 끝으로 머리 10화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더 되겠죠. 30몇 프로. 여기 같은 경우 쌍봉 찍었죠. 쌍봉 반등의 쌍봉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이버전스 나오죠? 다이버전스 나오죠. 이건 RSI가 아니에요. 다이버전스 쌍봉 보고 매도 칠 수 있고요. 이미 이제 매도세 우위 구간에서의 반등이잖아요. 그러면서 핍소 쌍봉 만들고 다이버전스 만들고 가는데 삼중 다이버전스를 만들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여기까지 본총 올라올 때 동안 기다리진 않아요. 보통 내려왔다 올라오면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잡겠죠. 그랬을 때
요 기간으로 보면 36거래일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이제 20%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청산하고 위에서 다시 예, 10화 잡고 여기서 다시 매도 쳤겠죠. 홀딩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뭐 다이버전스는 아닌데 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쌍바닥 나오죠, 그죠? 쌍바닥 나오고 위에서 돌파지지. 여기서 일단은 이 매수세 우위 구간으로 가면서 이제 타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5주전 양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스윙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다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익권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요 저항 부분에서는 일단은 분할 익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일부 조금 남은 거는 수익 담보로 홀딩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개인 역량인 것 같아요. 스윙이 본인한테 맞는 분들은 꽤 많이 드실 수 있는 거고 단타만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단타보다는 몇 곱절 더 벌 수 있는 좀 근거가 되니까 그리고 좀 확률이 높아요. 매수세 우위 구간, 매도세 우위 구간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예, 이건 이제 마지막 주봉인데 음, 주봉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죠. 걸리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샘플인데요. 주봉이 돌아 나갈 때예요. 돌아 나갈 때. 그래서 특히나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봉 형태를 보고 하시는 게 안전하고 예, 또 보통 이제 뭐 대충 한 3, 4주, 한 달 정도 잡으면 돼요. 이거 너무 길고요. 예, 길고 잡아서 요거는 이제 한 48%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안 보고 솔직히 20%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죠. 2주 만에. 그죠? 예, 요런 종목들, 요런 매매, 예, 필살기들이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요것만 보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 강세 부분하고 요런 보조 지표 요것만 보고는 딱 정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도 있어요. 예, 단순하게 이제 이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예, 차트를 좀 단순화해서 복잡하게 그리면 뭐가 뭔지 모르시니까 요런 형태까지입니다. 요런 형태까지 슬라이드 쇼가 끝났고요. 네. 약 한 1시간 반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왜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보물지도만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보물지도조차 안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물지도가 널려 있고 쌓여 있는데 그걸로 전혀 돈을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다? 그거는 양질의 교육. 진짜 보물지도냐, 찐 보물지도냐 중요하죠. 거기서 뭐야 검증된 어떤 수익 모델 검증된 필살기를 가르치냐 제대로 된 원리 원칙 기준을 가르치냐 이런 부분 하고요. 저기 패스트트랙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제대로 훈련을 하느냐. 근데 이제 이 워럭사에서는 제대로 된 심층 훈련 뭐라 그랬어요? 미엘린 그죠? 미엘린 반복해야 돼요. 작게 작게 잘라서 반복해서 잘못되는 구간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지만 이 미엘린이 근육처럼 두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숙련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심층훈련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잘 못하니까 심층훈련에서 막혀요, 대부분이. 혹은 게을러서 안 하거나. 배워서 지식은 쌓이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캔들런조차도 안 하고 그냥 차트를 보면 좀 있다가 보일 뿐이야. 근데 그게 내가 실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보이는 건 보일 뿐이지 보이는 게 돈이 돼야지. 그죠? 마치 와 내가 어? 우리 그 삐삐가 유행할 때 야 개인마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이름도 없었죠. 그냥 뭐 카폰이나 그죠? 위성전화 뭐 이런 거 이거 개인들마다 다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컴퓨터도 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누가 못 내겠어요. 불편하면 다 낼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걸 구현해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고 돈이 되나요?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알고 있고 지식이 많으면 뭐래.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는 훈련에서 온다. 훈련에서. 그렇죠? 예. 그 훈련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예. 기타 혼자 배울 수 있죠. 그죠? 레슨으로 배울 수 있고
원포인트 레슨으로 배울 수도 있는 부분. 그죠?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혼자 했을 때의 방향성,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죠. 그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나요?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이뤄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태도가 되고, 마인드가 되고, 규율이 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특히, 특히나 또 길잡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점검을 받고, 특히나 나한테 맞는 맞춤으로 예, 여태까지 계속 헷갈려서 스스로 방황하고 고민하셨다면 답정남이 필요한 거예요. 딱 그냥 이렇게 하세요. 딱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진짜 전업의 경우 한 달 이내에 바로 성과가 나와요. 예. 저 필살기는 그래요. 검증도 됐고 초보들한테도 써봤고요. 예. 한 달 20거래이면 첫 달에서 1,000만 원은 좀 안 됐어요. 그죠? 첫 달에서 1,000만 원은 조금 못하신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전업이지만 하루에 한 3시간? 많으면 4시간. 적으면 2시간씩밖에 안 했어요. 매매를. 예. 그 매매를 풀로 하신 건 아니다. 근데 한 달이 아니고 이제 정식으로는 12거래 정도에 한 560 정도 수익이 인증을 하셨으니까 한 달 거래로 치면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뭐 그러겠죠. 뭐.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타요님 10월 달에 5천만 원 인증 하시겠죠? 얼마 전에 4천 얼마 후반까지 찍으셨는데 지난주에 타요님도 구조지표 필살기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급반전 됐잖아. 월 1,000, 2천 정도 수준이었다가 예, 필살기 하나로 물론 필살기만 하진 당연히 않으셨겠죠. 예, 더블이 됐죠. 더블이 월 매출이 월 실적이. 아, 참, 골드크라운님은 그래요. 맞아요. 9월에 오셨다가 월억상 예약하고 가셨어요. 예약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이미. 네.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좀 되세요. 그리고,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제가 아무래도, 안 그래도 한 번쯤 전화를 드릴 거예요. 꼭 월억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매매는 어떻게 되시고 계신지, 잘하고 계신지, 특히나 이제 월업반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장기 수강생 분들이 많으셔서 또 상담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월업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월업사는 아직 뭐 고민 중이실 분도 있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쨌든 뭔가 상담으로 획기적인 전환,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이실 테니까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더 개인 맞춤에 맞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억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좀 훨씬 넘었네요. 예. 그래서 음, 훈련에 대한 집중, 그리고 아주 쉬운 필살기부터 바로 효과가 나오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몰라고 하라는 대로 해도 돼. 진짜 나와요. 나와. 그것만 해도 일단은 뭐, 한두 달 만에 수강료는 그냥 뽑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다시 한번 제 각오 설명드릴게요. 제 자식한테, 어, 설명한다. 자식한테 보여줄 거다라는 각오로 월억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월억사를 통해서 월억 가시고요. 또 자식한테 이 강의를 물려주시길 진심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월억 번다. 한 말씀씩 적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IM 뭐랄까요? 넥스트 타임은 10억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골드크라운 요즘 되게 잘하시더라.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월업 본다. 월업 꼭 버십시다. Keep going. 파이팅 하세요.